두 번째 주제 이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내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모레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보겠다 이건데요. 오늘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더 낫다라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예.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행위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일단 제동은 걸렸습니다만 자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최 부총리를 저렇게 또 추켜 세우고 높게 평가했습니다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역풍,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지금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 상황은 네. 누구도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현실인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라 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문제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줄탄핵에 이어서 또 5명을 동시에 탄핵하는 집단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12월 31일까지 1월 1일까지인데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데드라인을 어기면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해서 저는 공포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란 것들은 제어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그건 폭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권력을 쥐어줘봐라. 그렇게 얘기한 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지 지금의 상황을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압박해서 줄탄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민주당에서 돌연 최상목 부총리를 아주 추켜 세우고 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종 의원님. 네. 이거 같이 보시죠. 한덕수 대행이요. 농반 진반인지 어쨌든 어제 탄핵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시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변에 최상목이한테 전해라. 각오 단단히 하라고. 각오 단단히 해라. 최상목. 어떤 의미로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냥 엄포만은 아니다는 것 같아요. 실행될 수 실제로 있다. 탄핵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승계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또 한 번의 자기와 똑같은 문제가 아마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순간에는 정말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도리가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현재 이 특검법 2개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예. 또 그다음에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만 추천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여야가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마저 사실은 이제 탄핵이 돼버리면 아마 국가 신인도나 이런 것들 경제 위협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필요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조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해버리겠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이것도 나중에 되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여야가 타협을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되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어떤 대타협을 이뤄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안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또 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 안 한다고 그랬다가 며칠 만에 바로 이게 또 탄핵이 나오잖아요. 예. 자꾸 이렇게 되면 야당은 야당대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야 정말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조본에서 속보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오후 6시 현재 아직 출석을 하지 않고 어떤 연락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 공조본에서 요구했던 그런 서류들도 당연히 내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잠시 뒤 주제에서 이 문제 다뤄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오늘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총리공관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정 수습 상황을 고려해서 따로 성탄 메시지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단순히 국무총리 탄핵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은 탄핵하겠다. 지금 벌써 26일 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같이 보시죠. 지금껏 탄핵 소추 28번이나 하고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 추진하니 가관이다. 내란죄는 이재명에게 물어야 한다. 양아치 정치 오래 못 간다. 이런 또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초토화시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상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고요. 또 권한 대행마저도 낙마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저했던 것인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만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헌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전체인 9명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결정으로 탄핵하는 것이 가장 헌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시간 끌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고, 또 만약 이 한덕수 총리의 이러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서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어느 한 명만의 반대로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걸 떠나서 헌법재판관은 9명 원전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연정현님. 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는 이런 게 입법 내란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내란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 형태로 보면 정부 자체를 완전히 무기력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무회조차도 이제 정원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이것 또한 내란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 이룰 거 다 이뤘잖아요. 뭐냐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빌미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수건을 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탄핵이 소추가 됐고, 만약 이게 인용이 되면 조기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저는 폭주를 좀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민주당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제는 좀 더 어떤 국정을 책임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면 28번 탄핵소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모든 것들을 탄핵소추하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입법화시키고 그거 거부권 행사하면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단계에서는 결국 저는 이걸 좀 접고 본인들이 정말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런 많은 의석을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되면 얼마나 폭주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머리가 있는 야당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좀 모든 문제에 타협적인 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무조건 우리 뜻대로 안 하면 다 탄핵시키고 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당은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뭐 수단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08석 갖고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부터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말 양보하고 본인들의 그동안 독주해왔던 것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